안녕하세요, 멀티맨입니다. 오늘은 누크 스튜디오에서 편집하는 기능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집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누크 스튜디오의 기본 화면인데요. 편집에 조금 더 적합한 워크스페이스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 상단 메뉴에 보시면 워크스페이스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에디팅이라고 사전 설정되어 있는 옵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뷰어가 두 개로 분할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뷰어 화면의 이 위쪽에 보게 되면 왼쪽은 그냥 뷰어라고 써 있고요. 오른쪽은 시퀀스라는 이름으로 써 있습니다. 타임라인에서 내가 편집해서 보여지는 화면은 시퀀스 화면에서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뷰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촬영을 한 이런 아이템들 같은 것들 있죠. 아이템들을 미리 보는 화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4가지 컷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그 중에 한 컷을 더블 클릭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퍼티 화면이 이렇게 플로팅하게 띄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리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정을 내가 별도로 하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닫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지금 슬레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컷이 시작이 되죠. 저는 슬레이트를 친 다음부터 이 컷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슬레이트를 친 다음에다가 타이밍을 옮겨 놓고요. 단축키 I키를 눌러주시면 인포인트 설정이 되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플레이를 해서 이 남자가 다가오는 부분까지 좀 사용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써볼까요? 이 상태에서 단축키 O키를 눌러주시면 인포인트와 아웃포인트가 설정이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 뷰어의 부분에서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클릭하고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퀀스 화면에서 화면이 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재생을 해보면 내가 자른 부분만 인포인트 아웃포인트를 통해서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자른 부분만 타임라인으로 가지고 오게 되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컷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더블 클릭 이렇게 해보게 되면 리드 노드가 이렇게 플로팅하게 띄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요 탐색을 하실 때 단축키 K키를 누르시면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위쪽 부분에다가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탐색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중간 부분에다가 K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재생이 쭉 되기도 합니다. 뭐 뒤로 재생도 이렇게 되고요. K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부분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빨리 이렇게 타이밍을 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슬레이트를 치고 난 다음부터 사용을 해보기 위해서 한 이 정도 타이밍에다가 인포인트 설정을 하고요. 일단 K 누른 상태에서 뒤쪽 타이밍으로 좀 가서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 타이밍에서 단축키 O키 눌러서 인포인트 아웃포인트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는 이 컷을 특정 부분에다가 끼워 넣을 거예요. 이 남자가 다가오고 나서 말을 걸잖아요. 한 요 정도 타이밍 쪽에다가 요 컷을 끼워 넣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뷰어 창에서 마우스 커서를 올려두고 마우스 왼쪽 버튼 이렇게 눌러보시면 어떤 메뉴가 있냐면 에딧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인설트와 오버라이트가 있습니다. 인설트는 끼워 넣는다는 것이고 오버라이트는 덮어 쓴다라는 것이죠. 인설트의 단축키는 N키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오버라이트 같은 경우는 M키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설트를 해보게 되면 뷰어 창은 조금 축소해서 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이 자른 부분이 이 중간에 끼워 넣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축키 컨트롤 Z,
요 상태였다라고 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에딧 인설트를 하게 되면 요 사이로 이 플레이 헤드가 있었던 타이밍에서 요 사이로 요 정도의 길이의 구간에 컷이 끼워 넣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컨트롤 Z 언도를 해볼게요. 다시 타이밍을 조금 옮겨 놓고 이번에는 오버라이트도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에딧 오버라이트를 하게 되면 그대로 덮어 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는 이 중간 사이로 플레이 헤드가 있었던 위치의 중간에 이 컷이 끼워 넣어졌는데 지금은 덮어 씌워졌죠. 단축키를 이용하시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N키는 인설트, 그 다음에 단축키 M키는 오버라이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자가 이렇게 다가온 타이밍에서 일단은 M키를 눌러서 오버라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컷을 좀 배열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타임라인의 왼쪽에 있는 버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여기에서 지금 선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편집과 선택에 관련된 기능은 이 위쪽 5개 메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축키가 있습니다. 단축키 Q, W, E, R, T를 통해서 왔다 갔다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Q키를 눌러보겠습니다. Q키를 눌러보게 되면 맨 위쪽에 있는 아이콘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W는 그 밑에 있는 아이콘, 그 다음에 E키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있는 아이콘, 그 다음에 R키, T키 이런 식으로 해서 W, E, R, T를 통해서 선택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맨 위에 있는 아이콘부터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아이콘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선택하는 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멀티투시라는 것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Move and Trim, Select, Effect Selector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멀티툴이 이 세 가지를 좀 아우르는 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Move and Trim이다. 요거는 이제 양옆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앞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이동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는 요 지금 편집점 쪽에다가 마우스 커서 올려놓고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트림의 기능을 또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이렇게 좀 빈 공간이 남아있게 되죠. 만약에 이 빈 공간을 지우겠다라고 한다면 빈 공간 부분 선택하고 백스페이스 버튼 눌러주시면 빈 공간을 제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무브 앤 트림은 이런 기능이고요. 그다음 셀렉트는 이름 그대로 그냥 선택하는 거겠죠.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옵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펙트 셀렉터는 만약에 이펙트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 이펙트를 선택해주는 옵션인데 기본적으로는 멀티툴,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사용할 수 있는 툴인 멀티툴을 통해서 사용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개별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 밑에 있는 옵션들을 건드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옵션 같은 경우는 꾹 클릭을 해보시면 이 친구들이 선택에 관련된 옵션인데요. Select Track, To Right, Left, 모든 트랙을 선택한다. 이렇게 트랙별로 오른쪽에 있는 트랙을 선택할 것이냐, 왼쪽에 있는 이 트랙에 있는 아이템들을 선택할 것이냐, 모든 트랙에 있는 부분 선택할 것이냐, 이런 옵션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편집을 했어요. 대충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대충 편집을 그래서 컷이 여러 개가 있었다 라고 했을 때 맨 위에 있는 옵션 Select Track to Right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 클립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이 해당하는 트랙의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선택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elect Track to Left는 클릭하면 왼쪽에 있는 부분이 다 같이 선택이 됩니다. Select All in Track 이 같은 경우는 클릭하시면 모든 트랙이 다 같이 선택이 된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elect All Track Right 얘는 뭐냐면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모든 위쪽에 있는 트랙까지 아울러서
이렇게 다 같이 선택이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옵션은 레프트, 왼쪽에서 선택을 해주는 옵션이겠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두 가지 옵션, 선택에 관련된 옵션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있는 아이콘들은 이제 편집에 관련된 옵션들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슬립 클립, 그다음 슬라이드 클립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일단 슬립 클립부터 보겠습니다. 슬립 클립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마우스 커서를 이 클립에다가 이렇게 갖다 댔을 때 마우스 커서의 형태가 양옆에 화살표 형태로 바뀌어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냐면, 이 클립 중간 쪽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클릭하고 드래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면 이 시퀀스 모니터 화면에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는지 좀 볼게요. 이 위쪽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볼게요. 보게 되면 이렇게 모니터가 3개의 화면을 나타내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내 타임라인에서 플레이 헤드가 위치한 부분의 화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부분은 편집점의 앞부분, 뒤에 있는 부분은 편집점의 뒷부분, 즉 샷의 시작 화면, 샷의 끝 화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동이 되고요. 타이밍을 조정을 하게 되는데, 클립 부분을 이렇게 선택하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속 시간, 이 샷에 끝나고 시작되는 이 시간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 앞뒷 부분이 이렇게 잘려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동할 수 있는 버퍼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있다면 그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타이밍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샷의 시작 시간과 종료 타이밍을 이렇게 보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의 특징은 전체적인 길이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슬립 클립이라고 하는 옵션이고요. 그다음 그 밑에 있는 슬라이드 클립 같은 경우는 얘도 일단 마우스 커서가 양옆에 화살표 형태로 생성이 되어 있는데요.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동이 돼요. 이동이 되고, 앞컷에 지금 뒷컷을 선택했잖아요. 앞컷의 화면을 보면서 뒷컷에 이 처음 시작되는 타이밍, 요거를 이렇게 맞춰가면서 편집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슬라이드 클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보면 타이밍이 좀 안 맞죠? 이쯤에서 헤이 스윗이 하네요. 이때도 클릭하고 이렇게 다가오자마자 말을 하니까 한 요쯤에서 컷 전환을 시켜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쯤에서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갔다 되겠네요. 조금 더 앞으로 이 정도에서 그리고 이 뒷컷이 조금 밀려있는데, 이때는 슬립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처음에 말을 시작할 때 타이밍으로 이동을 시켜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정도 타이밍 이렇게 한다면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Hey, sweetie. 조금 더 뒤로 밀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서 앞뒤 클립을 보면서 편집을 하는 기능들이에요. Hey, sweetie. 그 다음에 다시 슬라이드 툴로 약간 조금 뒤로 밀어주고, Hey, sweetie. 이런 식으로 이어서 편집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기능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롤 에딧, 리플 에딧, 리타임 클립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있는 롤 에딧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롤 에딧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길이를 유지하면서 편집점만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려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가 마우스 커서 올려놓고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 편집점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편집점을 이렇게 이동해 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리플 에딧이라는 옵션은
클립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샷의 종료 지점을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앞컷도 마찬가지. 앞컷의 종료 지점을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이 두 컷이 이어져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리플 에딧이라고 하는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타임 클립이라는 것은 뭐냐면 리타임 클립 같은 경우는 속도 제어예요. 그래서 얘는 이 끝에 부분을 클릭하고 이렇게 앞으로 당기면 속도가 그만큼 빨라져요. 그죠? 그리고 이 속도의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얘를 리타임 클립으로 이 끝부분 클릭하고 이렇게 뒤로 밀면은 반대로 속도가 느려지면서 뭐 이런 식으로 느린 플레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리타임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클립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기에 에디토리얼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리타임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퍼센테이지 단위로 예를 들어서 뭐 150%다 설정을 하면은 그만큼 또 리타임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이 워크스페이스 메뉴에 보시면 콤포밍이라고 하는 워크스페이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들어가시면 지금 내가 이 선택한 이 클립들 일단은 멀티 툴로 설정을 해두고요. 클립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 클립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시트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시트에 보게 되면 옆에 쪽에 보시면 스피드라는 옵션이 있어요. 스피드. 지금 스피드가 지금 150% 정도로 조정이 돼 있잖아요. 다시 100%로 조정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더블 클릭하고 100%로 이렇게 설정하시면 다시 100%로 원상복구가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에디팅으로 갈게요. 다양한 방법으로 리타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기능 같은 경우는 자르기 툴이에요. 레이저라고 해서 자르기 툴인데 요거는 이제 클릭을 하시면 그만큼 클립이 잘려지게 되고요. 요 기능은 이게 클릭해서 레이저 툴로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단축키 C키 눌러주시면 이게 자르기가 되기도 합니다. 단축키 C키를 통해서도 많이 활용이 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 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위트랙에도 여러가지 클립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은 클릭한 부분에 걸쳐있는 모든 트랙이 이렇게 잘리게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트랙에 대해서 자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멀티 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플레이 헤드를 옮겨놓고 Shift C 키를 눌러줘도 동일하게 잘라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나 혹은 단축키 Shift C 이런 단축키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인이라는 기능을 좀 볼 건데 조인이라는 기능은 클릭을 하면은 잘린 부분을 원상복구를 해줘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동일한 클립에서 잘렸을 때만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이게 서로 다른 클립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는 되지 않아요. 동일한 클립에서 잘렸을 때만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이 누크 스튜디오의 여러 편집과 관련된 기능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더보기란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메일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